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비공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사연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초중반이고 전문직입니다. 기업에서 운이 좋게도 수익 측면에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도 앞서가는 것 같고 부모님도 잘 만나서 자산가이십니다. 저도 건물 하나 있고요. 그런데 결혼을 꼭 해야 할까요? 40살까지 스펙도 쌓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이 먹을수록 남자 가치가 떨어지겠지만요. 요즘 결혼 시장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30대 미혼율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5년에서 10년 뒤에는 미혼율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일본은 40대 남자와 20대 여자와 결혼한다고도 하고요. 남자 나이가 가진 의미가 갈수록 적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꼭 20대 만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20대는 상대적으로 경험, 개념이 없더라고요. 저 탈모 관리, 피부 관리하고 배 안 나왔습니다. 제 상황에서의 늦은 결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까지는 사업을 더 키우고 스펙도 더 쌓고 싶은 생각이 크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먹고 살만하신 분이네요. 좀 의외다, 맞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만한 분이면 결혼 생각을 지금 가진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낫잖아요. 그런데 나는 좀 더 일을 더 해가지고 스펙 같은 거나 자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나이가 찼을 때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팩트를 얘기할게요. 팩트를 얘기하자면 뭐냐 하면요. 이분이 지금 연애가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연애가 하기 싫다는 기보다는요. 요즘에 연애관을 가진 여자분들에게 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애를 할 수 있음에도 결혼을 할 수 있음에도 나이가 차고 하고 싶어서 하는, 나이가 차고 나서 하고 싶다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왜 못합니까? 우리 지금 하는 게 좋죠. 더 젊고 아직 이제 나이도 이제 덜 찼으니까 만나면 만날 수 있고 지금 뭐 살림 차려도 되잖아요. 팩트로 얘기하자면. 그런데 굳이 40까지 채우고 할 것 다 하고 좀 지나고 나서 하고 싶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솔직히 이 여자분들한테는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분은 연애 결혼이 지금 당장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하기 싫다기보다는요. 요즘에 어떤 그런 이제 좀 뭐 설거지론, 예, 아니면 뭐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여자분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연애나 결혼 판도가 좀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하고 싶다는 의미도 들립니다. 예. 날 사랑해서가 아닌 그냥 나의 돈과 배경만 보고 이제 나는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남자분들 중에서도 이분 최상급이에요. 스펙으로 최상급, 완전 최상급. 뭐 가방끈도 길고 일도 전문직에다가 뭐 가진 재산도 많고 배경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결정사 같은 데서 1순위로 가입비도 안 받고 아마 데리고 오실 분, 그런 분 같아요.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연애를 안 해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하면 소개팅이나 선짜리를 받지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못 만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나이 때 뭐 일에 심취하겠다?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분도 이런저런 누구 만나면서 기회를 가졌을 거예요. 소개도 봤을 테고 아니면 뭐 성 같은 거 바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뭐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왜냐하면 보통 학벌이나 재력이 있는 분들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난리같이 하면 굉장히 가만 놔두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좀 푸시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너 그냥 한번 만나봐라. 어? 우리 집이 뭐가 아쉬워서 너 지금 혼자 살려고 하니? 어? 내가 이거 누구 한 명한테 연락해가지고 하나 받아놨거든?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 해가지고 봤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봤는데 이분은 뭐 지금 일만 한다. 아예 뭐 누구 안 만나. 그게 아니에요. 만나볼 만큼 만나봤어. 그런데 그 만나는 과정에서 뭔가 좋은 관계로 연결되기보다 좀 실망스러웠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중에는 좀 안 좋은 분도 계셨던 것 같아. 뭔가 돈을 많이 밝힌다거나 이것저것 많이 따진다거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하나 제가 생각을 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분이 원래 만난 여자가 있었어. 만난 여자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집안이 안 좋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결혼이 깨져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좀 충격이 심하다 보니까 현타를 많이 느껴가지고 나 당분 여자 만나고 싶지 않다. 일만 할 거다. 그런 케이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케이스도. 실제로 돈 많은 집안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한테 꽂혔는데 그 여자가 집이 가난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든 좀 설득시키고 싶어. 근데 안 되는 거야. 너 같은 애가 왜 우리 집안에 들어오냐고 굉장히 고압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헤어지라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말 좋아했지만 예, 깨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연애고 결혼이고 이게 현실에도 가능해. 현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요. 뭐 가난한 남자하고 부자 여자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보통 이제 드라마 보시는 여자분들이 가장 꿈꾸는 게 그런 거죠. 가난한 여자가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 근데 현실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서는 안 돼요. 현실에서 안 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나와요. 네,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뭐 이분이 일이 좋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좀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이거 여자분들 좀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뭐냐 하면 특히 이제 능력 좋으신 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연애에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예. 오히려 있는 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갖추고 다 갖춘 분이잖아. 이분만의 케이스는 아닐 거예요. 이분도 여기 보면 어떤 얘기를 적었냐 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0대 미혼율 50%가 넘는다고 하는데 주변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 사연자분도 지금 비슷한 어떤 전문직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술도 같이 먹으면서. 너는 뭐 결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면 난 그냥 혼자 살 것 같아. 왜? 결혼할 수 있잖아.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야 요즘에 말 맞다나 솔직히 여자를 어떻게 믿냐? 어? 가뜩이나 설거지론 때문에 말이 많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 어? 돈 많고 능력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팔자 펴보려고 하는 그런 여자 만나면 어떡할 거야?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만나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요즘에는 결혼에 대해 오히려 소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결혼하기 더 팍팍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뭐냐면 남자가 외모에 혹해가지고 그냥 다 바쳐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또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만약에 30대 지금 초중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34살 정도 될 것 같아요. 34살, 5살 그 정도 있는데 근데 소개팅을 보면 어떤 나이대겠어요? 그 30대 그러니까 훨씬 젊은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 30대나 30 초반 이런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사실 여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나이 차버리면 그 나이 차가지고 이 선자리까지 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 눈이 높을 때도 높은 사람들이죠. 속물 중에 속물이죠. 사실 이게 뭐 남자분들만 얘기인데 그분 이제 소개팅 갔다 오시 얘기 들어보면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렇다고 자기들이 눈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는데 이런 얘기를 꺼내요. 아, 물론 그 상대방 남자분도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야. 이게 저 사연자분이 뭐 소개팅 같은 걸 하면 아마 남자보다 나이가 한 3살, 4살 어디? 그런 분들. 그래봤자 한 30, 31, 29, 요 정도 사이에 걸리는 분들 만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미 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남자한테 바라는 게 좀 많은 분들. 그런 분들하고 매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만 보다 보니까 좀 사연자분이 뭔가 신분이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왜 나오는 여자마다 다 이렇냐,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 여자분도 남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겠죠. 예. 아무튼. 결혼 정년기에 눈이 이마에 있어요. 어떻게 높은 곳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왜 위험한 발상이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눈이 이마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그만큼 가지지 못했어요. 그만큼. 그런 분들은 점점 이제 결혼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결혼 정령이 모든 결혼 정령이 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 특히 결혼 정령이 있는 사람들 중에 눈이 높은 분들 보면 정작 자기는 능력이나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집이 빵빵하거나 그렇지 않아. 자기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을 채워주는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거 완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도둑놈 신부 아닙니까 그거? 어? 근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분들 결혼을 못하면 진짜 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던데 이제 장래가 좀 불투명하죠 장래가. 결혼 못했을 경우에 내가 봤을 때 그런 분들 매칭 안 됩니다. 절대 매칭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사연자분이 그런 도둑놈 씨뽀 같은 사람들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지금 뭔가 좀 허들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거 좀 내가 봤을 때는 좀 우리나라 어떤 경제나 어떤 개념 판다고 좀 바뀌고 나서 한번 뒤집히고 나서 그러니까 사연자분은 그거예요. 의도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한 5년 지나면 이 연애 결혼 판도가 일본처럼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지금 감각이 없는 분들이 좀 있어. 이런 얘기하면 또 여자분들 싫어하겠지. 어떤 거 싫어하냐면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이 얘기하면 여자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남자분은 결혼 안 해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지려고 나오는 남자분들은요, 꼭 결혼 안 해도 먹고 살아요. 굶어 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결혼을 하려고 나온 여자분들의 상당수는 결혼 안 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더 매달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이 먹어서 답이 없기 때문에 결혼 시장에 매달리는 게 훨씬 더 세잖아, 이게. 근데 이게 정작 이렇게 왔을 때 성사될 확률은 점점 적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결혼하려고 할 때 내가 기본적인 어떤 결혼할 만한 뭐 연봉이나 어떤 배경이나 돈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저 보거든, 항상 시뮬레이션은.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가 뭐 집 사고 뭐 내 벌이 가지고 뭐 이것저것 했을 때 절대 감당 안 되겠다. 지옥이겠다. 그럼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나온 사람들은 내 능력과 어떤 그런 버디를 봤을 때 결혼하고도 어느 정도 벌이가 가능하니까 아, 나 정도면 결혼이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성사 안 될 경우에 있잖아요. 이 똑같은 게 아니야, 이게.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5년 뒤면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5년 뒤를 노리려는 것 같아. 대한민국 5년 안에 좀 많이 바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비정상이거든요. 상당히 비정상이에요. 연애도 비정상이고 결혼도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내가 봤을 때는 이 연애의 결혼이 상당히 뭔가 대한민국이 말도 안 되게 비정상이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신 것 같아요. 왜 남자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거는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거잖아. 네, 미혼율이 높다는 건 그런 거예요. 뭐 결혼 못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 비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갈구한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사연자분이 이걸 노리는 것 같아요. 5년 뒤에 일본이 겪어왔던 어떤 그런 견제 영상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올 거다. 그러면 일본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왔던 대로 가면 한 5년 뒤를 봤을 때 연애 결혼 판도도 좀 바뀔 것이다. 콧대 높은 사람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연자분은 지금 자기가 뭔가 좀 여자라고 자기 능력 생각 안 하고 남자한테 바라는 거고 이런 사람들 5년 뒤면 몇 명 안 살아남을 것이다. 그런 것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예. 그럼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올려치기 해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는 사실상 안 먹힌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예요. 이 시사한 바가 큰 거예요, 이게. 이게 내가 여자분들한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남자분들이 그냥 무조건 얼굴이 예쁘다고 또 이제 데리고 가서 사는 그런 케이스도 잘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애초에 뭐 벌이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결혼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개념이 없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결혼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예. 이걸 좀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연이. 물론 이분은 좀 특이 케이스긴 하지만. 그것도 나이가 어릴 때 그런 거지. 이쁘면 다 데려간다는 것도 나이가 어릴 때 그런 거지. 예. 나이가 어릴 때. 근데 생각해봐. 여자분들 중에도 진짜 그것도 그냥 적당히 이쁜 게 정말 예뻐야죠. 예. 완전 이쁘지 않은 이상 이제 아무나 막 데려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연자분한테 얘기하고 싶지만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세요. 예. 그렇게 본인이 원하시면 가세요. 예. 본인이 자신 있으면. 후회하나 자신 있으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의 내용을 보니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결혼 연애 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한번 깨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돌아간 상황을 봤을 때 금리도 올라가고 빛이 안 챘던 사람들 지금 쓰러지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부터 함부로 모험을 거는 사람 없겠네. 개념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겠다. 남자지라든 간에. 5년만 지나면 개념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개념 없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다. 이게 어떤 경제 시장뿐만 아니라 연애 결혼 시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애 결혼 시장에도 개념 있는 남자 여자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우리 사연자분의 어떤 그런 의중은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몸매 관리 좀 하시고요. 예, 운동 많이 하시고, 예, 외모 관리 하시고, 예,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피부 관리를 잘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심각한 고민 사연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결혼할 능력이 되는데, 지금은 그렇고, 나중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